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저녁 6시 28분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 345 파크 애비뉴 블랙스톤, KPMG, NFL 본사가 입주한 44층 고층 빌딩.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BMW를 이중 주차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방탄조끼를 입고 M사 소총을 들고서 말이죠. CCTV는 그가 당당하게 광장을 가로질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경비를 서던 경찰관이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4명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자살했습니다. 총 5명의 사망자, 6명의 부상자. 안녕하세요.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총기 사건이 아닙니다. 왜 하필 345 파크 애비뉴였을까요? 왜 33층이었을까요? 그리고 범인 셰인 타무라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27세 전직 미식 축구 선수, 3페이지 분량의 유서, CTE 진단, NFL에 대한 복수심,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엉켜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45 파크 애비뉴, 맨해튼의 심장부. 먼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45 파크 애비뉴, 이 주소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뉴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곳은 맨해튼에게도 가장 프리미엄 지역 중 하나입니다. 파크 애비뉴는 맨해튼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로입니다. 센트럴파크 동쪽을 지나가죠. 이 거리는 고급 아파트, 호텔, 그리고 대형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345번지 건물은 특별합니다. 44층 높이의 이 빌딩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블랙스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자산 규모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회사죠. KPMG,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입니다. 본사가 이 건물에 있습니다. 도이치방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버, 수많은 로펌들과 투자사들, 그리고 5층에는 NFL 본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인 셰인 타무라의 목표가 바로 NFL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5층이 아닌 33층으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2025년 7월 28일 저녁 6시 28분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름이었고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28분 셰인 타무라는 자신의 BMW를 345 파크 애비뉴 앞에 이중 주차했습니다.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M사 반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M사 소총, 미군이 사용하는 돌격 소총입니다. 분당 700에서 95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소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죠. 타무라는 여러 개의 탄창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CCTV는 그가 광장을 가로질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침착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 중인 줄 알았어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타무라는 건물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2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뉴욕 경찰 소속이었지만 그들은 사설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 흔한 일입니다. 디다룰 이슬람, 36세,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 뉴욕 경찰로 3년 반 동안 근무한 베테랑.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아내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가 타무라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 사람 왜 총을 들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무라가 더 빨랐습니다. 타무라는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발포했습니다. 이슬람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이슬람은 쓰러졌습니다. 즉사하였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상 뒤로, 어떤 이들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타무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총을 쐈습니다. 한 여성이 제압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타무라는 그녀를 향해서도 총을 쐈습니다. 그녀도 쓰러졌습니다. 접수처 뒤에 숨어 있던 경비원도 총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로비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타무라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무라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동안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타무라와 마주쳤습니다. 총을 든 남자, 방탄조끼를 입은 남자, 그리고 로비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과 비명. 그 여성은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죽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무라는 그녀를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쏘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타무라는 로비에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여성은 살려줬습니다. 그는 무작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타겟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타무라는 특정 목표가 있었습니다. NFL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그 여성은 그의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타무라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타무라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33층. 33층에는 루딘 매니지먼트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었습니다. 루딘 매니지먼트는 345 파크 애브뉴 빌딩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타무라는 왜 33층으로 갔을까요? 나중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타무라의 원래 목표는 5층이었습니다. 5층에 NFL 본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무라는 엘리베이터에서 잘못된 버튼을 눌렀거나 아니면 5층 접근이 어려워 33층으로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엘리베이터가 3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타무라는 루딘 매니지먼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몇 명의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으니까요. 타무라는 또다시 총을 쐈습니다.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녀가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루딘 매니지먼트의 직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월요일 저녁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운이 나빴습니다. 엉뚱한 장소에 엉뚱한 시간에 있었습니다. 타무라가 33층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한 명을 쏜 후 곧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총구를 자신의 가슴에 겨눴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쉐인 데본 타무라 27세.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 911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345 파크 애브뉴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총에 맞았어요. 총을 든 남자가 건물 안에 있어요. 뉴욕 경찰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수화팀이 출동했습니다. 구급차들이 대기했습니다. 건물은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아직 건물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은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사무실에 바리게이트를 쳤습니다. 책상과 파일 캐비넷을 문 앞에 쌓아 올렸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가구를 쌓아 출입문을 막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층별로,
방별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3층에서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타무라의 시신과 그가 죽인 여성의 시신. 경찰은 타무라의 몸에서 3페이지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셰인 데본 타무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출신, 27세. 그는 누구였을까요? 타무라는 고등학교 시절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의 동창들은 그를 모범적이고 유망 선수로 기억했습니다. 미식축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NFL 선수를 꿈꿉니다. 연봉만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명성과 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이죠. 타무라도 그런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뛰었고 아마도 대학 스카우트를 받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NFL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실력이 부족했을까요? 부상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CTE를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CTE,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한국어로 하면 만성 외상성 뇌병증입니다. 이것은 뇌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왜냐하면 미식축구는 엄청나게 격렬한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매 경기, 매 연습에서 수십 번씩 머리를 부딪힙니다. 헬멧을 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뇌는 두개골 안에서 흔들립니다. 작은 손상들이 축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CTE가 발병합니다. 증상은 끔찍합니다. 기억력 감퇴, 혼란,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불안, 공격성, 그리고 결국 치매. 더 무서운 것은 CTE는 살아있을 때는 진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후 부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L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부인했습니다.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전 NFL 선수들이 자살했고 그들의 뇌를 부검한 결과 대부분 CTE를 앓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타무라의 유서에는 테리 롱이라는 선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테리 롱, 전 NFL 선수. 그는 CTE로 고통받다가 결국 2010년에 자살했습니다. 그의 뇌를 부검한 결과 심각한 CTE가 확인되었습니다. 타무라는 자신도 CTE를 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뇌를 해부해달라고 유서에 적어놨습니다. 내 뇌를 부검해주세요. CTE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런 짓을 한 이유입니다. 타무라의 유서에는 NFL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경찰과 시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타무라는 NFL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NFL이 CTE 문제를 은폐했다고 믿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미식축구로 인해 CTE에 걸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타무라는 NFL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뇌진탕을 겪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미식축구도 위험합니다. 프로만큼 격렬하지는 않지만 10대 청소년의 뇌는 더 취약합니다. 타무라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NFL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식축구라는 스포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45 파크 애브뉴 5층 NFL 본사, 그곳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타무라는 5층이 아닌 33층으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범인은 당초 5층의 NFL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려 했으나 33층으로 가는 바람에 엉뚱한 사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타무라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을 수 있습니다. 긴장을 했거나 혹은 CTE로 인해 혼란 때문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5층 접근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층 빌딩에서 특정 층은 보안 카드가 필요합니다. NFL 본사처럼 중요한 곳은 더더욱 그렇죠. 셋째,
타무라가 계획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로비에서 이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5층까지 가기 전에 경찰이 올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33층 루딘 매니지먼트의 직원들은 NFL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디다룰 이슬람 경찰관, 36세 방글라데시 이민자, 3년 반 경력, 두 아이들의 아빠, 셋째를 기다리던 가족의 가장. 로비에서 총에 맞아 숨진 2명의 민간인,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3층에서 총에 맞아 숨진 여성, 그녀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타무라의 진짜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차별 총기 사건의 비극입니다. 의도된 타겟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함께 죽습니다. 이 사건은 또다시 미국의 총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타무라는 어떻게 M4 소총을 구했을까요? M4는 군용 무기입니다. 민간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총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가능합니다. AR-15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M4와 거의 동일한 무기입니다. 총기 구매에 배경조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조사는 범죄 기록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타무라에게는 이전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방탄조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방탄조끼 구매는 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27세 남성이 군용 수준의 화기와 방탄조끼로 무장하고 맨해튼 한복판의 고층 빌딩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345 파크 애브뉴에서 불과 5블록 떨어진 곳에서 지난해 12월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루이지 망지오네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대낮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맨해튼 한복판에서.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엄격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총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가 4억 정 이상 있습니다. 인구보다 총이 더 많습니다. 타무라의 사건은 시티와 폭력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시티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나요? 살인자로 만드나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시티는 분명히 뇌에 손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공격성이 증가하고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시티가 모든 사람이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전 미식축구 선수들이 시티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무라는 달랐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을 결합했다고 말합니다. 시티, 개인적 좌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복수심. 이 모든 것이 함께 적용했을 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타무라는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꼈습니다. NFL 선수가 되지 못했고 시티 증상으로 고통받았고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 탓하고 싶었습니다. NFL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티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시티가 있다고 해서 4명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폭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타무라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희생자들입니다. 디다룰 이슬람 36세 뉴욕 경찰관.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매일 출근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그는 평범하게 출근했습니다. 345 파크 애브뉴 로비에서
경비 근무를 했습니다.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맨해튼 한복판, 고급 빌딩, 뭐가 문제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의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라야 합니다. 셋째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뉴욕 경찰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시민들을 보호하다가 순직했습니다. 로비에서 숨진 두 민간인. 그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단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33층에서 숨진 여성, 루딘 매니지먼트 직원, 그녀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NFL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월요일 저녁 주말에 밀린 일 처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운이 나빴습니다. 엉뚱한 층에 엉뚱한 시간에 있었습니다. 부상자들도 있습니다. 6명이 총에 맞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45 파크 애버뉴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직원들, 그들은 모두 그날의 공포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숨어있던 그 순간, 총소리와 비명소리,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르는 공포. 사건 직후 345 파크 애버뉴는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가 몰려왔습니다. 건물 주변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총기 폭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뉴욕은 이런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NFL도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생자들과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NFL의 성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총기 문제다, 시티는 핑계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NFL 선수들의 뇌를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NFL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타무라는 유서에서 자신의 뇌를 부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시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T 진단은 시간이 걸립니다. 뇌 조직을 특수하게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 해도 공개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무라에게 CT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NFL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전 선수들이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식 축구의 안정성에 대해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생자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CT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타무라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CT가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없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그것이 그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총기 규제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매일 총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교 총격, 쇼핑몰 총격, 교회 총격, 그리고 이번에처럼 사무실 총격.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총기 규제 반대론자는 말합니다. 총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범죄자는 어차피 불법으로 총을 구한다. 우리는 자위권이 있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선진국가에는 이런 일이 없다. 더 엄격한 배경조사가 필요하다. 민간인에게 군용 무기와 왜 필요한가? 이 논쟁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CTE 문제입니다. 미식 축구는 미국의 국민 스포츠입니다.
NFL은 엄청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 면에서는 선수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저녁 소파에 앉아서 경기를 보며 즐깁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의 뇌는 조금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NFL은 최근 몇 년간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더 안전한 헬멧, 뇌진탕 프로토콜, 의료 지원 등. 하지만 충분할까요? 미식축구의 본질은 충돌입니다. 300파운드의 남자들이 전력으로 달려들어 부딪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식축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지원입니다. 타무라가 적절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엉망입니다. 치료비는 비싸고 접근성은 낮고 낙인은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남자들, 특히 전직 운동선수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혼자 사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발합니다. 우리는 정신건강을 육체 건강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건 다음날 345 파크 애브니는 조용했습니다. 건물은 범죄 현장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경찰이 증거 수집했습니다. 청소팀이 피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건물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회의가 열렸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뉴욕입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911 테러 후에도 허리케인 샌디 후에도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뉴욕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45 파크 애브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매일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로비를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33층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디다룰 이슬람 경찰관을, 숨진 동료들을, 그날의 공포를. 뉴욕 경찰은 이슬람 경찰관을 위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고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깃발을 받았습니다. 접힌 미국 국기.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2025년 7월 28일 저녁 6시 28분부터 약 20분간 벌어진 일. 셰인 데본 타무라라는 27세 남성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4명을 살해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는 CTE를 앓고 있다고 믿었고 NFL을 원망했고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엉뚱한 층으로 갔고 엉뚱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디다룰 이슬람 36세 경찰관, 3아이의 아빠, 이름도 공개되지 않은 3명의 민간인.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할까요? CTE는 폭력의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NFL 선수들의 건강에 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신건강 지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토론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타무라를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총기일까요? CTE일까요? 아니면 정신건강 시스템의 실패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건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